네, 안녕하세요. 원광대학교 복지보건학부 김웅주 교수입니다. 저는 오늘 그 SSK 사회과학 연구 동향에서 여러분에게는 좀 생소하게 보일 수 있는 농촌사회학 연구 동향을 좀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이런 기회를 주신 SSK 지원사업단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요, 크게 세 가지입니다. 농촌사회학은요, 사회학의 한 분야인데, 서구 농촌사회학의 계보학에 대해서 먼저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한국 농촌사회학의 흐름과 연구 동향, 그리고 마지막에 전망과 과제, 이런 순서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농촌사회학 연구 동향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구 농촌사회학의 계보학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농촌사회학은 사회학의 한 분야입니다. 그렇지만 그 사회학 일반과는 다른 지식의 계보를 가집니다. 사회학은 근대 유럽의 거대한 전환을 설명하는 학문이었었죠. 그래서 이제 주로 도시, 산업, 노동자, 모더니티 이런 쪽에 관심을 가지고 구조와 변동에 대해서 설명을 했었습니다. 반면에 농촌사회학은 남아있는 전통 공동체에 대한 경험적 연구를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농업, 농촌, 농민 또는 루럴리티라고 하는 일반 사회학과는 조금 다른 영역의 연구를 가지고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20세기 초반 미국의 사회학 발달사에서 농촌사회학은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는데, 그 당시까지 남아있었던 농업, 농민에 대한 어떤 계몽과 전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농촌사회학이 발달을 했었죠. 1950년대, 60년대에 와가지고서는 근대화 프로젝트, 이게 이제 농촌사회학의 중심이 됩니다. 그래서 전통과 농촌, 이러한 것들을 근대, 합리성, 이런 식으로 바꿔나가는 이런 것을 농업기술의 확산, 수용 모델이라고 하는데, 농민에 대한 교육, 그 다음에 기술지도, 이런 것들을 통해서 농업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 이제 농촌 문제를 해결한다. 이걸 우리가 이제 근대화 프로젝트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근대화 프로젝트의 중심에 농촌사회학이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1970년대, 80년대에서는요, 근대화 프로젝트의 한계를 비판적으로 극복하고자 하는 비판적 농촌사회학이 등장을 합니다. 5, 60년대 근대화 이론 또는 성장 이론, 생산력주의에 대해서 비판적 논의가 시작이 되죠. 농업에 대한, 그러니까 농촌 공간 거주, 뭐 이런 뿐만 아니라 농업에 대한 어떤 정치경제학적 분석도 70년대에 주류 학문도 주류로 이렇게 떠오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보수적인 농촌사회학이 농장 내부의 문제를 이야기를 했다면, 농장 문 밖으로 나가서 거시의 자본주의 구조와 농업농촌이 어떻게 연결되어지느냐, 이러한 것들이 비판적 농촌사회학의 중심이 됩니다. 1990년대에 들어와서는 이제 농촌사회학이 분화되고 이제 파편화되다라는 건데요. 이게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 영향을 받게 되면서 이론적 시각이 매우 다양화되어집니다. 그래서 농생태학에서 신농민론까지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지게 되고요. 그다음 90년대의 특징적인 것은 이 먹거리, 푸드라고 하죠. 이 푸드에 대한 사회학적 연구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애그리푸드 소셜리지라고 하는데, 글로벌 푸드 시스템 속에서 어떤 하나의 그 농식품 체계, 이러한 것들을 사회학적으로 어떻게 연구할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이 이렇게 많이 집중이 됩니다. 이게 이제 서구 농촌사회학의 계보학이라고 한다면, 한국 농촌사회학도 이 서구 흐름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약간의 시대적인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요. 1960년대에서 70년대까지 한국 농촌사회학은 전성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960년대, 70년대 농촌사회학은 한국 사회학의 주류였다고 평가가 되지요. 김경동 교수님의 연구에 따르면은요, 60년에서 70년 총 955건의 사회학 관련 저술 중에서 거의 18%가 농촌 문제 연구였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가장
그 주된 연구 주제였다는 거죠. 2007년도에 발간된 한국사회학회 50년사를 보게 되면은요, 1964년에서 1970년대 한국사회학과 공식 학술지죠. 한국사회학 게재 논문의 28.6%가 농촌 연구였다고 합니다. 서울대학교 왕인근 교수는요, 그 1984년도 그 논문을 통해서 1960년에서 79년까지 농촌사회학 연구 동향을 경험적으로 분석을 했습니다. 70년대에 들어와서 농촌 연구가 급격하게 증가한다라고 하는데요. 60년대 79편 정도였던 논문이 70년대에는 287편까지 증가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60년대에는 이제 조직과 그 어떤 그 기술의 혁신, 전파 이런 쪽의 연구가 중심이 되었다라면 70년대에는 새마을운동, 농촌 개발, 녹색혁명 이런 쪽의 연구가 집중이 되었다라고 하죠. 특히 새마을운동과 관련된 연구가 굉장히 많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60년대, 70년대 같은 경우에는요, 좀 전에 설명한 서구의 농촌사회학 계보와 같은 경로를 밟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60년대 근대화 프로젝트를 수용한 거고요. 그 70년대 경제개발과 농촌개발에 대해서 농촌사회학이 기여를 하는 것. 그리고 이제 주된 이론적 시각 같은 경우는 구조기능주의, 근대화 이론, 확산 이론, 기술 전파, 교육 이런 쪽에 중심이 되었다라고 할 수가 있죠. 1980년대에는 이게 이제 농촌사회학 70년대의 전성기가 침체기로 넘어간다고 우리가 흔히 이야기를 합니다. 80년대 우리 한국 사회 전체 자본주의 흐름 속에서 농업농촌의 위기가 가속화되었던 시절이죠. 그 농업농촌의 위기와 함께 농촌사회학의 침체가 이어집니다. 특히 70년대 새마을운동을 비롯한 그 정부주도 근대화의 한계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이제 관변 농촌사회학의 효용가치가 급감을 합니다. 그래서 80년대 들어서는 농촌사회학에 대한 연구뿐만 아니라 연구자가 급격하게 줄어들게 되는 이 침체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또한 80년대의 시대 상황이라는 게 어떤 사회학의 이론적 지평을 넓히게 됩니다. 이 한국 사회 구조에 대한 비판적 연구가 확산되고요. 이 농촌에 대한 연구보다는 농촌 개발에 대한 연구보다는 농업에 대한 정치 경제학적 연구, 거시 자본주의의 구조적 모순과 농업 위기와의 관계성 이런 것들에 대한 연구가 중심이 됩니다. 또한 일반 사회학 연구 분야도 매우 다양해지죠. 산업이랄지 자본이랄지 노동이랄지 빈곤, 계급, 문화 연구가 확산이 되고 어쨌든 그 젊은 연구자들이 이런 다양한 연구 분야에 관심을 가지다 보니까 농촌 연구는 좀 주변화되고 농업 연구는 경제학, 특히 정치경제학이 주도하는 이런 형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농촌사회학은 자연스럽게 좀 침체되어지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1990년대는 이게 새로운 흐름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걸 전환기라고 하는데 가장 획기적인 그 전환의 계기는 1990년대 한국농촌사회학회가 창립된 거와 이렇게 맞물립니다. 그러니까 80년대 주변화된 농촌사회학의 위상을 재정립할 기회가 농촌사회학회의 창립이라고 보는데요. 이 농촌사회학회는 우리 농촌사회학 연구에 굉장히 중요한 어떤 전환점을 마련을 합니다. 첫 번째는 연구 영역을 좀 확대를 하죠. 그 전에 농촌사회라는 제한된 연구였다라면은 농업경제학, 농업교육학, 농가정학, 문화인류학, 인문지리학과 농촌사회 연구를 공유를 하는 융합연구들이 많이 이렇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또한 산학연 연계 연구도 많이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그 학계에 있는, 그러니까 대학에 있는 아카데미 학한 연구뿐만 아니라 행정 관료, 연구 기관, 현장 활동가들이 같이 학회를 만들어서 농촌, 농업, 농민에 대한 연구를 시작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이게 이제 농촌사회학회에 같이 모이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라는 거고요. 또 가장 중요한 또 한 가지의 전환점이라는 것은 학회가 창립되자마자 1년도 안 되어서 공식 학술지인 농촌사회를 창간했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됩니다.
이 초대 회장, 지금은 이제 돌아가신 고대 사회학과의 최재석 교수가 농촌사회학 초대 회장이었었는데, 초대 회장을 하면서 가장 강력한 의지가 무조건 학술지부터 만들어야 된다라는 거였었고, 그 의지가 반영되어서 1991년도에 창간호가 만들어집니다. 그 밑에 박스를 보게 되면 이제 창간사에 써놓은 내용들이 있는데, 우리가 80년대 그 도시화 산업화 과정 속에서 농촌사회학이 설 땅을 잃어버렸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평가하지만, 그 당시 농촌사회학회에 참여했었던 많은 사람들은 오히려 농촌과 농업에 누적된 문제가 있고, 이 누적된 문제가 있는 한 농촌사회학의 이론적이고 실천적이고 학문적인 의미는 더 강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 농촌사회학회가 만들어지고 학술지가 만들어지고, 이런 점에 있어서 90년대는 큰 전환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런 전환기가 2000년대에 이제 확산기로 이어지게 되는데요. 2000년대에는 농촌사회학의 여러 가지 외연을 넓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어느 정도 그 중년 내지는 이제 굉장히 그 시니어 학자가 되었지만, 당시에 젊은 어떤 사회학자들, 농업경제학자들, 지리학자들 이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이 농업과 관련된, 농촌과 관련된 연구의 지평을 이 프로젝트를 통해서 많이 이렇게 넓혀갑니다. 2003년도 대산농촌 문화재단의 지원을 받아서 대한유통체계, 이게 생협 연구였었는데요. 생협이라는 직거래 체계가 우리 그 농업 체계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연구하게 되고요. 2004년도 학회에서는 글로벌 농식품 체계에 대한 그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를 합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데요. 이 농촌이라는 것이 거시적 사회구조, 자본구조와 연결이 되어진다라는 것을 학회가 공식적으로 연구하기 시작했다라는 점에 있어서 중요한 전환기가 되는 거고요. 2006년도에는 한국연구재단 공동연구 사업으로 일단 생협과 로컬푸드 연구를 시작을 하게 되고요. 2009년도는 한국연구재단 공동연구 사업으로 이 로컬푸드라는 게 우리 한국 농업, 농촌에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라는 것들을 연구를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이전에 어떤 조직이랄지 친척이랄, 가족이랄지 어떤 계층이랄지 이런 연구에 집중되어 있었던 농촌사회학 연구 분야가 이제는 로컬푸드랄지 생협이랄지 대한유통이랄지 대한운동이랄지 이런 쪽으로 이렇게 넓혀지게 되는 이런 계기가 되었다라는 거고요. 2010년도에 농촌사회학자들이 모여서 농촌사회학회가 중심이 되어서 교육부 연구지원 사업인 SSK 사업을 시작을 하죠. 이게 이제 우리 그 농촌사회학의 새로운 연구 영역인 먹거리 사회학 영역을 개척하게 된 계기가 됩니다. 이 SSK는 우리 농촌사회 연구에 굉장히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었는데요. 그 당시 이제 연구 아젠다는 먹거리와 지속 가능성, 푸드 앤 서스테이너빌리티라는 게 있는데, 먹거리 체계의 전환이 사회 체계의 전환, 또는 먹거리 체계의 지속 가능성이 우리 한국 사회의 지속 가능성과 연결되어 있다. 그 지점을 연구하는 게 가장 큰 목적이었었습니다. 또한 이 푸드에 대한 사회과학적 연구는 식품 영양이랄지 또는 산업 관점이랄지 문화 관점에서 연구하는 거와는 또 다른 측면들이 있었죠. 그래서 이 SSK 사업, 먹거리 사회학은 농촌사회학 연구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었고요. 그런 점에 있어서 연구진도 사회학뿐만 아니라 농업경제학, 인문지리학, 식품영양학 이런 식으로 다양한 학자들이 모여서 융합연구를 통해서 이 먹거리에 대한 사회학적 연구, 즉 먹거리 사회학의 영역을 만들어갔던 그런 핵심적인 역할들을 한 겁니다. 이 SSK는 저희가 이게 이제 소형, 중형, 대형까지 해서 11년 동안 어떻든 그 교육부 지원 사업으로 이 연구 사업을 진행을 했었는데요. 이 SSK 성과는 여러 측면에서 우리가 좀 따져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 연구 관련 성과 같은 경우에는 뭐 저역서부터 시작해서 일단 국제 학술지, 국내 학술지,
이런 뭐 다량의 논문들을 발표를 했었고요.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5년 단위로 전국 단위 먹거리 인식조사, 위험조사, 실태조사를 진행했다라는 것. 그다음에 국제학술대회를 비롯해가지고 먹거리 사회학의 어떤 정착, 지평을 넓히기 위한 노력들을 했었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학문적 네트워크와 교류 확장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2011년 같은 경우는 세계 농촌사회학회 회장이었었던 제프리 로렌스 교수, 호주의 퀸즐랜드 대학의 교수였었는데 이분이 공동연구원으로 참여를 합니다. 2013년 같은 경우는 세계적인 농식품 사회학자 마이클 캐롤란 콜로라도 대학 교수였었는데 이분도 이제 공동연구원으로 참여를 하게 되고요. 2016년도 같은 경우는 세계사회학회 농업 먹거리 분과 위원장이었던 맥마이클 교수도 우리 공동연구원으로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국에서의 먹거리 사회학 연구가 세계의 먹거리 사회학을 좀 주도하고 또 그리고 연결되어지는 이런 지점들을 우리 SSK가 만들었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농촌사회학이 그 아카데미학한 학문 연구 측면에만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그 시민 교육과 지식을 공유하는 데 굉장히 많은 노력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민단체였었던 참여연대와 시민강좌를 했었고 한살림 또는 도시농업 네트워크 이런 쪽과 다량의 시민 강좌를 이렇게 개최를 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정책 및 사회 참여에도 굉장히 깊게 관여를 해서 어떤 서울시의 먹거리 정책을 주도하는 이런 역할들도 했었고 학문 후속 세대도 박사 6명, 석사 5명 이상 이렇게 배출하는 이런 성과도 있었고 이런 학문 후속 세대들이 대학으로 연구기관으로 민간 연구소로 현장으로 이렇게 활동해가는 이런 성과를 거뒀습니다. 이런 성과들이 이 젊은 농촌 사회학자들을 확산시키는 그런 계기를 만들 수가 있었죠. 다시 말해서 SSK를 통해서 먹거리 사회학의 영역을 개척하고 그 먹거리 사회학을 10년 동안 같이 하면서 젊은 후속 세대들과 후속 세대들을 만들어내고 그 후속 세대들이 지금 현재의 그 농촌 사회학의 전체적인 그 흐름을 주도하고 있는 이런 그 과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전망과 과제는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그 미국의 그 농촌사회학회 공식 학술지와 그 유럽의 공식 학술지, 그 다음에 한국의 농촌사회 학술지에 발표된 논문들을 이렇게 비교해 본 논문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는 환경 재난, 그 다음에 여성 젠더,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연구 주제가 됩니다. 유럽 같은 경우에는 먹거리와 종자, 그리고 환경 재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주제가 되죠. 그렇지만 한국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조직이나 리더십 연구 또는 개발, 공간, 이런 연구가 중심이 되어지고 여성 젠더나 먹거리는 연구 순위에서 좀 늦춰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환경 재난에 관한 연구는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형편입니다. 이러한 그 어떤 학술지의 연구 논문 그 동향을 좀 비교해 보면 우리 한국 농촌사회학이 뭘 해야 되느냐, 좀 그 실천 과제 이런 것들을 좀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제일 먼저 연구 주제를 확산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즘 가장 그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는 기후위기와 농업 간의 연구 이런 것들도 앞으로는 그 중요하게 연구해야 할 분야들 아닌가. 다행히도 그 지난 그 2022년도에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발주한 그 연구 프로젝트를 한국농촌사회학회가 수행을 하면서 기후위기에 관련된 이제 연구가 막 시작되고 있다. 이제 논문도 이제 나오고 있다. 기후위기라는 게 농촌사회학의 중요한 연구 영역이다라는 것들을 많은 학자들이 인식하고 연구를 좀 시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또 연구 주제는 이 농이라는 것. 농이라는 것은 농업, 농민, 농촌의 교집합이라는 건데 그의 사회적 가치가 우리 사회 전체의 사회적 가치로 확산될 필요가 있겠다라는 건데요. 이 농의 사회적 가치를 키워드만 이야기한다면 뭐 관계성, 호혜성, 평등, 참여, 연대, 공동체, 공공성, 회복력 이러한 것들이 농의 가치로부터 우리가 찾아낼 수
수 있는 사회적 가치들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우리 사회에게 좀 확산될 수 있다면 우리 사회 전체의 위기를 농의 가치로부터 뭔가 지속 가능할 수 있는,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발전의 계기를 한번 좀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연구들도 이제 시작이 되고 있고 앞으로 더 많이 해야 될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여성 젠더 연구에 대해서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을 차지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우리 농촌 사회의 인구 구조로 봤었을 때 고령화된 여성 농의 연구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연구를 좀 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사회적 농업과 돌봄이라는 것도 중요한 연구 주제로 우리가 좀 다뤄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막 그 사회적 농업과 돌봄, 그러니까 농업의 사회적 어떤 가치, 기능, 이러한 것들을 좀 더 새롭게 인식할 수 있는 계기를 가지는 게 사회적 농업인데, 이러한 부분들도 이제 연구가 좀 확산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새로운 농민, 공동체의 재구성, 이러한 것들도 농촌사회학 연구가 기여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고, 그다음에 이제 무엇보다도 과거를 되새김질함으로써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다. 그것을 우리가 농촌사회학의 사회학이라고 하는데, 농촌사회학의 어떤 계보학 또는 농촌사회학의 역사 또는 농촌사회학의 위대한 족적과 궤적을 남긴 학자들에 대한 어떤 성찰적 어떤 계승, 이러한 것들을 연구하는 것도 어떤 우리 농촌사회학이 그 영역을 확대하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이러한 농촌사회학의 실천과제 중에서 우리가 꼭 해야 될 남겨진 과제, 이런 것들이 뭘까라는 것들을 좀 몇 가지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째,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젊은 연구자들, 아까 SSK를 통해서 어렵게 이렇게 양성된 젊은 학자들에게 어떤 새로운 학문의 장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 그게 대학이 되었든 연구기관이 되었든 또는 현장이 되었든 어떻든 새로운 연구 공간들이 마음 편하게 연구하고 생활하는 데 지장이 없을 정도의 지원, 이런 학문적 공간이 있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 사회학과 전체가 지금 폐쇄되고 폐과되고 축소되고 이런 과정인데, 적어도 대학에서 사회학과에서 농촌사회학 강좌가 좀 확산될 필요가 있겠다. 아까 농의 사회적 가치가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한 어떤 측면과 연결될 수 있다라고 한다라면은 이 농촌사회학 강좌는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성에 매우 중요한 강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한국사회 지속 가능성, 방금 이야기했던 농해 연구에서 찾을 수 있다. 이러한 인식의 대전환. 그러니까 농촌이라는 것은 고루하고 보수적이고 이제는 좀 소멸되어가는 이런 식으로 생각할 게 아니라 우리 사회의 미래가 될 수 있다라는 어떤 인식이 좀 필요하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연구와 현장, 정책이 연결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2019년도 미국 농촌사회학회 회장으로 그 타나카 교수가 취임을 하는데, 그 연설에서 이야기했던 것을 마지막으로 소개하면서 오늘 이 강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어쨌든지 간에 그 세계화, 지역화, 그 다음에 자본주의와 지역사회, 이런 모든 것들을 위해서 이 농촌사회 연구는 가장 중요한 이론적, 학문적, 실천적 영역이다. 그게 이제 미국 농촌사회학회 회장의 취임 연설에서 이야기한 부분들이고, 그런 점으로 봤었을 적에 우리 한국 사회학에서도 또는 사회과학에서도 농촌사회학 연구 또는 농에 대한 어떤 사회학적, 사회과학적 연구, 이러한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소멸되어지고 주변화되어질 게 아니라 중심으로 좀 다시 서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이 그 강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